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베이지의 정리입니다. 통계학에서 이렇게 뭐가 많이 나오죠, 룰이. 우리 지난 시간에 엠피리컬 룰, 체리셰프의 정리 뭐 이런 것도 배웠고, 오늘은 뭐 베이지의 정리, 아까 전에 조건부 확률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자, 절대 식을 외우라는 거 아닙니다. 왜 그걸 써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아서 왜 그렇게 계산이 되는지에 대한 논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는 거는. 자, 베이지 정리라는 거는 사전 확률과 사후 확률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문제입니다. 아까 전에 암에 걸렸을 때 테스트 나왔던 게 90%라면 테스트를 했는데 암에 걸릴 확률을 물어볼 때 반대로 똑같이 대답하는 경우가 있었죠. 자,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조건부 확률에서는 베이스가 뭐냐에 따라서 확률이 틀려져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여기 보는 것처럼. 바뀌죠. 근데 우리는 같다라고 생각하잖아요, 항상. 그냥 B만 놓고 보죠. 그런데 확률이 바뀌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무슨 말이냐면, 자, P의 A를 알 경우에, 그러니까 A 조건의 B일 확률과 B일 조건의 A일 확률은 같다, 틀리다? 같다, 틀리다? 틀리다. 베이스가 틀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그거를 혼동해서 같은 걸로 이해를 하는 거죠. 자, 보니까 뭐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어렵게 나오죠? 자, 이런 것들을 다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수식을 이용해서 뭐 합집합, 교집합 이런 거를 배운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여기서 하려는 건 아니니까 다 넘어가시고 여기 어떻게 되는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뭐냐면 A일 경우에 B일 확률일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전체가 베이스가 A니까 A분의 A 교집합 B인데 A 교집합 B는 이렇게 우리가 풀어서 쓸 수가 있어요. 요 확률 곱하기 요 확률이고요. 반대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모를 때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건데, 자, 암만 식을 갖고 설명해줘도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해가 됩니다. 자,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 나온 거예요. 자, 40, 50대 여성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은 0.8%예요. 자, 그런데 유방암에 걸렸을 때 유방 조영술을 통해서 양성 반응으로 나올 확률이 90%나 됩니다. 당연하겠죠? 그 질병이 있으니까. 그런데 항상 테스트는 정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유방암이 아니더라도 이 테스트에서 양성일 확률은 7%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이랬을 때 김 여사가 테스트를 한번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양성이라고 나왔네요. 의사가 난리가 났습니다. 당신 암에 걸렸다고, 90% 이상 암에 걸렸다고, 빨리 치료받아야 된다고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는 문제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맞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죠. 테스트를 받았더니 양성이에요. 그럼 아까 전에 90%라고 했었잖아. 암에 걸렸을 때 양성일 확률이. 자, 그런데 이런 거 아까 전에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 있었죠. 암에 걸렸을 때 테스트하는 거와 테스트했을 때 암에 걸릴 확률은 같다, 틀리다? 틀리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조건이 틀려진 거예요. A일 때 B일 확률하고 B일 때 A일 확률하고 틀리다는 얘기예요. A 조건일 때 B와 B 조건일 때 A는 틀린 건데 우리는 여태까지 같은 거라고 이해하고 있었죠. 근데 우리가 식으로 계산해 봤더니 아까 전에 예를 들어봤잖아요. 전혀 다른 얘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의사는 10%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도 있어요. 자, 밑에는 한번 숙제로 내줄까요? 이거는? 이게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볼게요. 자, 식을 가지고 먼저 해보겠습니다. 식을 가지고. 근데 대부분 잘 이해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식이 아닌 걸 가지고 뒤에 실제 데이터를 넣어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일단 식으로 계산해 볼게요. 제가 수학적인 걸로 어떻게 증명하는지. 자,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A라고 했을 때 P의 A는 뭐냐면 A가 걸릴 확률은 아까 전에 0.8%니까 0.008이죠? 퍼센티지라고 그랬죠. 아까 전에 0.8%니까 0.008이에요. 자, A를 암에 걸렸을 때라고 그랬죠? 암이 걸렸을 때 유방 조영수를 B라고 했을 때 포지티브일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A일 때 B일 확률이죠?
즉 A, 암에 걸렸을 때 양성일 확률입니다. 그랬을 때는 P의 A분의 A 합집합 B예요. 이게 어떻게 돼요? 0.9라는 말이죠. 90% 이상 된다는 거죠. 자, 유방암이 아닐 때를 A'이라고 해봅시다. A'일 때 유방 조영술이 B일 확률도 아까 전에 해봤더니 0.07이 나왔어요. 지금 아까 전에 글로 다 써준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거예요. B일 때 A일 확률을 구하려면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됩니다. P의 B, 즉 어떻게 돼요? 포지티브일 경우일 때 A 합집합 B일 경우를 계산해야 되는데 위에는 계산할 수 있어요. 여기에 나와서. 근데 문제는 우리는 P, B를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안 것처럼 여태까지 계산을 했던 거죠. 의사들이. 자,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전체 중에 A'이라는 걸 이렇게 계산해서 쭉 나오죠. 해서 10%가 나왔대요. 헷갈리죠? 뭐냐면 전체 중에 A이면서 유방암일 때와 유방암이 아닐 때를 계산해서 막 하는 공식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통계학 전문가가 하는 방식들이고, 자,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표에 보시는 것처럼, 자, 가정을 해봅시다. 여성이 1000명이 있었어요. 1000명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아까 전에 유방암일 확률이 몇 %라 그랬죠? 일반 여성 중에서 유방암이 당첨될 유방암일 확률은 0.008이죠. 10,000명 중에 80명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정상인 사람은 9,920명은 정상이라는 소리네요. 맞죠? 자, 그런데 유방암 중에서 이 사람을 테스트해 보면은 몇 %가 양성으로 나와요? 이 사람 중에 90%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18명. 그러니까 유방암인데 암에 걸렸는데도 암 테스트에 네거티브로 나올 사람은 10%니까 8명 되는 거죠. 자, 정상인 사람 중에서도 암의 테스트에 양성 반응이 나올 확률이 몇 %죠? 아까 전에 7%라고 그랬잖아요. 되죠? 나머지는 건강하면서도 비정상으로 나올 사람이 9,226명이나 되네요. 이렇게 따져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A이면서 B일 거를 보는 게 아니고 B이면서 A일 경우죠. 자, 그러면 포지티브만 봅시다. 그럼 이 사람을 더한 게 전체죠. 즉, 양성 반응이 나온 사람은 유방암이면서도 양성 반응일 거와 건강한 사람 중에서도 양성 반응일 이 개수니까 어떻게 돼요? 72 더하기 694분의 몇 개예요? 72명이 양성 반응일 때 암일 확률이죠. 자, 이렇게 계산해 보면 어떻게 돼요? 766분의 72에서 9.39%가 나오는 거예요. 10% 정도 된다는 거예요. 90%가 아니고 10%라는 소리예요. 우리는 근데 대부분 어떻게 돼요? A이면서 B일 확률을 B이면서 A일 확률하고 동일시하는 오류에 빠져 있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뉴욕타임즈에 나온 사례입니다. 뉴욕타임즈에서 일반 의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의사들 중에 몇 %가 이거를 알고 있을 것 같으세요? 의사들이면 다 알고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의사들도 물어봤더니 절반은 모르고요. 절반은 알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반이 오류를 범하고 있는 의사들이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조사를 해봤어요. 여기 보면 나오죠? 뉴욕타임즈 2010년 4월 25일 날 나온 사례입니다. 실제 데이터예요. 이거 실제 사례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뭐냐면 우리는 A일 조건일 때 B를 가지고 B일 때도 A일 것이라는 걸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조건부가 틀린데. 이 원리에 의하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이제 병원 가서 당신 독감일 걸릴 확률이 높으니까 주사 맞으세요. 그러면 잠깐만요. 퍼센테이지 계산해 봅시다.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야 돼. 전체 중에 독감 걸릴 확률과 독감에 안 걸릴 확률을 계산해서 내가 양성일 경우의 확률을 계산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베이지의 정리를 확장한 겁니다. 2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똑같은 조건에 의해서 베이스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놓고 계산해 주면 되죠. 이것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냥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어떻게 활용이 되고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접근이 되어 있는지를 여태까지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계산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계산만 하다 보니까 이게 왜 쓰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실제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우리 주변에 이런 조건부 확률을 잘못 계산하는 사례들이 무지 많아요. 그러니까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걸 잘 정리해서 저게 틀린 사례구나, 저건 틀렸구나, 맞구나 이걸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저께인가 신문에 뉴스에 나오는데 여러분들 사전조사에 몇 %를 믿으세요? 어저께인가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신문지상에 또는 방송에서 발표된 사례 중에 거의가 아니고 대다수가 믿지 못하는 그런 통계 분석 전문가들에 의해서 분석돼서 나온다는 보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작하는 거죠. 내가 당선되려고 여론조사를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계가 잘 쓰여지면, 그러니까 통계를 잘하는 사람한테 이제 걸리면 저거 뻥이구나 이렇게 아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통계 조사했다 그러면은 이게 훅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가 이제 몬티올 문제입니다. 몬티올. 그래서 미국 TV쇼에서 진짜 이 사람이 몬티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가 사비를 들어가면서 뉴스쇼를 진행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뒤에 차 한 대, 염소 2마리를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방청객 한 명을 불러서 이 중에 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 보세요. A, B, C 중에. 자, 그러면 만약에 아까 전에처럼 A를 선택했어요, 제가. 그러면 여기가 차가 있든 어쨌든 세 문 중에 차가 한 대가 있고 2개는 염소잖아요. 만약에 여기가 차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내가 이 문을 열어줘야 되죠? 나는 알고 있으니까. 차가 없는 문을 무조건 한쪽을 열어줘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만약에 2개가 염소가 있다 그러면 아무 문이나 열어둬도 되고, 둘 중에 차가 있으면 그 중에 그걸 빼고 하나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나는 아는데 상대방은 모르죠? 그죠? 그랬을 때 물어봅니다. 바꾸시겠습니까? 그러면 대다수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문이 2개뿐이 없으니까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아무거나 선택 하나 똑같아요. 내가 뚝심으로 밀고 갈 거냐? 나는 바꿀 의사가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마음이 바뀌는 거지 확률적인 의미는 없다라고 대다수의 사람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제를 내서 실행을 했더니 미국의 천재, IQ가 180이랍니다. 그 사람이 이 문제를 풀었어요. 확률적으로. 확률이 아니고 휴리스틱하게. 휴리스틱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노가다로.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고 다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생 노가다를 하는 거죠. 계산해 봤더니 바꾸는 게 확률이 더 높다라고 신문에다가 공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쇼가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진짜예요. 이건 진짜 실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분분하죠. 왜 이게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2분의 1이 아니지? 왜 2분의 1이 아닐까? 라는 거를 그 천재 그 사람이 증명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수학자들이 그걸 증명을 했습니다. 근데 수학자들이 증명하면은 당연히 어렵겠죠? 왜요? 공식으로 증명하니까. 제가 뒤에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 저희 PPT 뒤에 보면은 수학 공식이 막 나온 게 있어요. 제가 그거 작성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게요. 그죠? 나름. 근데 그거를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뒤에 그림으로 설명한 게 있어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지. 자, 이렇게 선택하는데 어떻게 선택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예요. A일 확률과 A일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3분의 1. 똑같이 문 3개 중에 하나니까. 그런데 B를 선택한 다음에 A를 선택할 확률이 틀리다라는 거죠. 아까 전에 조건부 확률을 봤잖아요. 그냥 A와 B일 때 A일 확률은 틀리다라고 배웠죠. 그거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막 나와 있죠. 자, 이거는 배우고 싶지 않겠죠? 넘어갈게요. 자, 뭐라고 막 써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메를린이라는 이 천재예요. 이 사람이 사설을 쓰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문제를 낸 거예요. 몬티올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하는데 나는 바꿔야 돼요? 안 바꿔야 될까요? 라고 이 사람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거를 이렇게 증명을 했어요. 그리고 답장을 신문에다 띄운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 어떻게 했겠어요? 바꿨겠어요? 안 바꿨겠어요? 다 바꿨어요. 확률이 3분의 1 대 3분의 2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2분의 1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를 증명한 거예요. 자, 볼까요? 자, 휴리스틱 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다 해보는 거예요. 자, 문이 A, B, C 문이 3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자, 첫 번째 문에 자동차가 있어요. 내가 여기를 선택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고스트죠? 이 둘 중에 아무거나 열어주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유지하면 어떻게 돼요? A를 골랐을 때 그대로 유지하면 차를 선택하죠? 그렇지만은 바꿨을 때는 어떻게 돼요? 스위치를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염소를 선택하게 되죠. 자, 그런데 차가 여기 있어요. 내가 A문을 선택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회자는 두 문 중에 뭘 열어줘야 돼요? 얘를 열어줘야 되죠? 얘를 열어주면 큰일 나잖아. 여기 차가 있으니까 무조건 얘를 열어줄 수밖에 없어요. 나는 바꾸죠? 윈이에요? 아니에요? 차를 받죠. 자, 여기를 선택했어요. 차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여기 선택하면 사회자는 둘 중에 뭘 열어줘야 돼요? 무조건 두 번째 문을 열어줘야 되죠? 바꿨어요. 어떻게 돼요? 차를 선택했죠. 어떻게 돼요? 3분의 1 대 3분의 1, 3분의 1, 요 두 개는 내가 윈이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 대 3분의 2예요. 2분의 1이 아니에요. 여태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이해가 잘 안 되세요? 뭐냐? 어렵죠? 아리까리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세 가지 문이 동시에 계속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없어진다는 게 조건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조건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렇게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렇게 가봅시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얘를 선택하든 뭐든지 상관없겠죠? 자, 여기 자동차가 있는데 내가 여기를 선택했어요. 두 개의 고스트가 있죠? 그랬을 때 바꾸면 어떻게 돼요? 얘를 바꾸든 얘를 바꾸든 바꾸면은 무조건 탈락될 확률이 3분의 1이죠? 그죠? 근데 얘가 있어요. 얘를 선택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A를 선택했을 때 어떻게 돼요? 자, 내가 2번 문을 선택했을 때 어떻게 돼요? 이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죠? 그럼 내가 옮겨 타죠? 그러면 무조건 차를 받는 거죠. 얘도 어떻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회자는 내가 차를 선택했을 때는 차를 선택할 확률이 어떻게 돼요? 처음에 3분의 1이죠. 근데 두 번째는 바꾸면은 염소가 선택될 확률이 3분의 1이라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선택할 게 차가 아니고 염소를 선택할 확률이 3분의 2라는 거예요. 반대로. 자, 문 3개 중에 차는 한 대만 들어갔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처음에 차를 선택할 확률이 어떻게 돼요? 3분의 1이죠. 차를 선택하지 않을 확률이 3분의 2죠. 결국 그건 무슨 말이에요? 바꿨을 때 차를 선택해서 바꿨을 때 확률이, 그러니까 차를 선택했다가 염소로 바꿀 확률은 3분의 1이지만 염소로 선택했다가 차로 바꿀 확률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3분의 2로 바뀌는 거죠. 왜? 사용자가 자동차가 아닌 문을 열어줘야 되니까. 무조건 하나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건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확률과 조건이 들어갔을 때 확률이 이렇게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직관적 확률과 조건부나 이런 게 들어갔을 때 확률이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쭉 설명한 거예요. 이 A를 선택했을 때, B를 선택했을 때, C를 선택했을 때 어떻게 틀려지고 차가 어디 있느냐 이런 거를 쭉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거를 수학자들이 공식을 통해서 베이지안 정리로 해놓은 겁니다. 뒤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한번 보시고 그거를 수학자들이 이렇게 쭉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어렵죠? 자,
여기서 배웠던 확률 규칙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풀라고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앞에 확률에 대한 카운팅은 제가 시험 문제 낼 건데 이 확률 규칙은 시험 문제에 안 낼 건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배웠던 뭐 여러 가지 조건부 확률이라든가 뭐 교집합, 합집합, 조건부 확률 이렇게 쭉 넘어오면서 계산만 했던 내용들이 실제로는 우리가 우리 실생활에 접해져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우리가 이게 조건부 확률인지 이게 베이지안 정리인지 이런 걸 모르고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건데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여태까지 직관적으로 생각했던 확률이 여러 가지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거를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는 지금 이 확률 규칙은 실제로 어려워요. 증명하고 계산하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로 내는 건 아니고 야, 저렇게 확률이라는 게 쓰이는구나 실제 생활에 이거를 이제 맛보기로 여러분들한테 조금 보여준 겁니다. 저렇게 재미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인터넷으로 패러독스라고 한번 쳐보세요. 통계학의 패러독스 또는 수학의 패러독스. 패러독스라는 게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역설이라는 의미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다양한 사례들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걸 보시면 야, 논리성과 이게 어떻게 이게 실생활과 차이가 나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